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성인들이 인간이 이제 발달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고 이제 사춘기를 거쳐서 20대가 되고 또 30대가 되고 이렇게 자라나겠죠.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20대의 인간은 되게 이제 불완전하죠. 20대 초기는 거의 사춘기니까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확립되지 않고 자기 안에 모순과도 싸우고 그래서 이 20대 초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지 20대 정도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기적이고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되면 이제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조금 더 주위를 돌아보지요. 그래서 이제 30대가 되면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조금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30대가 되면 이제 40대가 되겠죠. 40대가 더 돼가면 이제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신에게로부터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조금 단단해지고 점점점 타인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내 삶도 중요하고 그들의 삶도 중요하고 실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젊은 사람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더 너그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을 겪고 삶이 성숙하다 보면 점점 너그러워지고 이제 좋게 이렇게 성숙되게 잘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이제 좋아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해요. 우리 에릭슨의 발달에서 보면은 이 노년기에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많이 베푼 사람들이 죽음을 더욱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이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응?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점을 알아야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 인권이나 혹은 인종에 대한 차별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때지요. 흑백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게 많았을 때인데 그때 이제 슈바이처가 그런 것들을 인류에게 던져줬잖아요. 우리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나 상처를 입고 자랐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고 수선하면서 살아간다. 신의 은총이 그 접착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진 온일이 노벨상을 받기까지 유명한 작품을 발표하고 성공한 극작가였는데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굉장히 부서지고 상처받은 가운데서 이제 자라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이 긍정적 감정은 영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 긍정적 감정이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깊은 영성과 깊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까? 그런데 종종 되게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그가 이렇게 뭐 전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여러 자비로운 사람들의 도움, 주위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깊은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와
영성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들을 아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면은 그건 뭐냐면은 희생하고 감사하고 타인에 대해서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성숙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또 긍정적 이제 사고에 대해서, 긍정적 감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뇌내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였어요. 그게 뭐 2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뇌내혁명, 이 책이 뇌내혁명이에요.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리뷰를 보니까 그 부분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명상, 두 번째는 음식,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명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명상이라고 말을 쓰고 그 속의 내용을 보면은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썼던 용어가 제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은 인간에게 이제 병이 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에 그 인자들이 이제 조그만 인자로서 체내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 생기는데 그 암이 다 자라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암이 우리 안에서 이 T세포나 여러 가지 세포들이 암을 다 없애요. 그래서 암이 조금씩 세포가 있지만 우리는 암이 안 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시게오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암이 되느냐 하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왜 아픈가, 왜 병을 앓게 되느냐 하면 인간은 진짜 좋은 감정들, 인간이 정말 되어야만 하는 이 긍정적인 요소들을 거스르면 다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을 사랑하면 병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분 말은. 근데 인간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인간에게, 실은 인간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움이 자라나면 그건 이제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파괴적인 생각들,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 병의 요소를 키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명상을 뭐라고 했냐면은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사고가 그냥 명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그때 이제 다른 부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인간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고 감사를 하고 베풀게 되어 있는 거지. 그 반대편의 생각들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책이 나온 지가 아마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자, 여러분 이제 말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강의를.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상처 입어서 피 흘린 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안에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재되어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습시키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연습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점점 가속화시키는 거죠.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좋은 것을 포착할 수 있게 하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고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이 쓰지 못하더라도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의 감사를 적어도 하나 이상
이렇게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잠에 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